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피부과 신정우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피부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보통 소아의 15에서 30% 정도, 성인의 2에서 10% 정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개는 사춘기 이전에 소아기에 그 증상이 호전이 되지만 최근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유전적인 소인도 있지만 환경과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서 아토피 피부염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생기게 됩니다. 유전적인 소인,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면역학적인 반응, 그리고 피부 보호막의 이상 등이 중요한 발병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전적인 소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70에서 80% 정도가 아토피 질환, 천식이나 알레르기 또는 아토피 피부염의 가족력이 있고요. 부모 형제 중에 한 명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자식의 50% 정도, 두 사람 모두가 있으면 80% 정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부 장벽 기능의 저하가 아토피 피부염의 대표적인 발병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의 장벽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수분 증말량이 많고 수분 유지가 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동물 털 등이 피부 내부로 잘 침투가 되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학적 요인이 연관이 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알레르겐들에 의해서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시화나 산업화에 의한 공해나 미세먼지 등이 아토피 피부염의 증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5,000명 정도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임상 양상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계절의 변화나 스트레스, 그리고 건조한 기후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환자들마다 적절한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증상은 나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유아기 때는 뺨이나 이마, 머리에 잘 생기게 되고 몸통이 거칠고 건조하고 팔다리는 접히는 부위보다는 바깥쪽에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아기에는 급성으로 나타나면서 진물이나 딱지가 생기는 형태의 임상 양상을 흔히 나타나게 되고요. 조금 더 커서 소아기가 되면 얼굴은 좀 좋아지는데 팔 오금, 팔이 접히는 부위나 다리가 접히는 부위, 목 이런 부위들에서 침범이 뚜렷해지고 건조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커서 사춘기와 성인기가 되면 오랫동안 피부를 긁어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주름이 많이 생기는 태선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목같이 접히는 부위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손에도 점차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증상은 성장하면서 대부분 호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성인 아토피 피부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리로 아토피 피부염이 관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조절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지만 증상에 따라서 피부의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적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치료입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등을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토피 증상이 심한 경우에 듀필루맙이라는 주사제 신약이 나와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매우 효과적인 치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치료가 증상에 따라서 보험 적용이나 산정특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꼭 피부과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쿠아인자를 회피하는 것과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쿠아인자를 회피하는 것은 아토피 피부염이
보통 건조하면 나빠지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도록 해주고 온도는 한 20도 내외, 습도는 50% 이상으로 환경을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요.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회피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습제를 도포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치료하고 한 번에 뿌리 뽑는다는 생각보다는 관리해가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잘 관리한다면 안정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염증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었던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남게 되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는 더 이상 염증이 생기지 않고 잘 관리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피부염이 악화됐을 때에는 빨리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부염을 잘 관리를 해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추가적인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염이 가려워서 긁다 보면은 이제 염증이 악화가 되고 염증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다시 가려움증이 더 심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더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은 경계를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성인 아토피까지 이어지지 않는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청결하게 관리하고 감염이 있을 때는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것보다는 원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자들은 병변부뿐만 아니라 비병변부도 정상인보다는 피부 장벽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 분포하고 있는 세균도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장벽 기능의 저하와 미생물의 차이 때문에 눈으로는 정상 피부로 보이는 곳도 사실은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해서 염증 반응이 잘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 병변이 없던 곳에 새로운 병변이 생기는 것이지 이게 옮거나 번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이 뭔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